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이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치명적인 감염병이지만 그 위험성은 쉽게 간과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폐렴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폐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폐렴 뜻을 풀어보니까 네. 폐의 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폐의 염증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폐렴은 세균이나 화학물질, 환경물질, 면역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염증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이러스- 폐의 염증, 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젊은 성인의 경우는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당뇨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면역력이 낮은 고령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염이 생기면 잘 극복하지 못하고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고령일수록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폐렴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렴에 걸리면 전신적으로 열도 나고 오한이 생깁니다. 또한 폐 증상으로 기침이나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감기로 오인되기 쉬운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초기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감기는 콧물도 나고 목도 따끔거리고 흔히 말하는 인후두염이 발생하고 보통 5에서 7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폐렴의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고열이 지속하고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색이 짙어지고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렴을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래 본인 증상을 호소하지만은 노인들의 경우는 증상이 좀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주로 입맛이 없다거나 기운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기침만 한다고 오시기도 해요. 열이 나고 네. 오한도 느껴지니까 기침할 힘도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폐렴 날이 추운 겨울에 자주 일어난다고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여름에도 폐렴이 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폐렴은 환자의 면역력이 낮아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성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폐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고 추우니까 예. 그리고 찬 온도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폐렴이 많은 편입니다. 예. 겨울에 폐렴이 많지만 그래도 여름철에도 폐렴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은 에어컨이나 실내의 온도차가 이제 커지니까 감염이 취약해지고요. 실내 생활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세균에 많은 이들이 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필터나 실내 공기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자, 근데 65세 이상 노인이 폐렴에 걸리면 사망 원인이 70배 이상 늘어난다고 네. 들었는데, 자, 그럼 이처럼 폐렴이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폐렴 입원 현황을 보면요. 2013년에 7만 1,624명에서 2017년에 9만 4,209명으로 약 31.5%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 사망률이 또 높아서 사실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편입니다. 폐렴이 이렇게 노인에게서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폐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침투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적으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폐렴을 이겨나갈 면역력이 젊은 사람보다는 떨어지게 되죠. 또 노인들에게는 이제 당뇨나 심장 질환 또는 간 질환, 영양결핍 같은 만성 질환이 동반될 가능성이 커져서 면역력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나이가 증가하니까요. 폐 탄성이 떨어지고 호흡근의 힘이 떨어지니까 기침을 또 잘 못하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가래 배출이 떨어지니까 이 세균이 배출이 돼야지 또 폐렴이 빨리 회복이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더디게 되죠. 또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노인 폐렴의 경우는 폐렴의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폐렴의 발견이 늦어서 더 심각하게 오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폐렴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폐렴이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폐혈증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폐혈증은 이제 폐렴의 다양한 합병증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균이 피에 떠도는 거죠. 즉 바이러스나
이 세균 등이 너무 심해서 혈류까지 넘어와서 이제 폐혈증이 네. 되는 것입니다. 폐혈증이 돼서 혈관에 균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전신에 심한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오한이나 발열 또는 오히려 저체온이 생기고 맥박이 빠르고 미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호흡도 빨라지고 중증인 경우에는 의식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저혈압에 빠져서 쇼크 상태가 빠지게 돼서 점차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러한 폐렴에 의한 폐혈증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폐렴에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주시죠. 폐렴은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균제를 쓰면 됩니다. 원인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가래 검사를 보통 하죠. 그래서 원인균을 찾기도 하지만 꽤 많은 절반 이상의 원인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의 병력이나 기존 질환, 임상 증상이나 나이, 엑스레이 같은 소견을 종합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항생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증세가 가볍고 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할 필요는 없고 외래에서 항생제를 쓰면 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소아나 노인 환자 또는 당뇨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권장되고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일 이내에 임상 증상도 좋아지고 엑스레이도 좋아져서 통상적으로 1에서 2주 정도의 치료로 완쾌될 수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요즘엔 치료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네. 걸리기 이전에 예방하는 법이 중요할 텐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예, 폐렴은 아까도 몇 번 얘기해 나왔지만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질환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인 바이러스나 세균은 주로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비말로 전파가 되는데요.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밀집된 곳에 앞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수많은 비말이 이제 공기 중에 확 나오게 예. 되죠. 예. 그 비말을 우리가 들이마셔서 기도로 흡입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소아는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해야 되겠고 네. 가급적인 마스크를 쓰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일부 바이러스는 꼭 이게 비말 전파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분비물, 콧물 같은 거를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코로 가져간다든지 예.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또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외부 활동 후에는 손을 좀 잘 씻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 당연히 해야 되고 독감 예방접종도 하는 것이 추천해 드립니다. 간혹 제가 이제 사실 폐렴 치료하다 보면은 그 폐렴에 걸렸는데 본인은 폐렴 예방접종을 맞으셨다고 폐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폐렴 예방접종의 정확한 용어는 폐렴 구균 예방접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폐렴의 원인균 중에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폐렴 구균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렴에 걸리는 것을 줄일 수는 있지만 폐렴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나 고령이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이제 우리가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꼭 맞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전국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폐렴구균 백신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노인분들이라면 네. 반드시 예방접종 받는 예, 게 반드시 좋겠네요. 맞으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